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 아닌 얘기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데, 미국 유학 유튜버로 활동해온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죠? 제가 2020년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뭔가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저 같은 유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뭐 교환학생분들 혹은 또 뭐 이민을 가게 되시는 분들이 고민 상담이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전에 익명으로 고민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벌써 이제 미국에 산 지도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만큼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른 학생들이랑 자꾸 제 자신을 비교해요. 미국 사는 고딩인데 2년 전에 미국 이민으로 왔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저보다 늦게 미국에 왔는데 다 영어를 잘해서 일반 영어 수업을 듣고, 저는 영어가 제2의 국어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들어요. 아마 ESL이겠죠? 수학도 다른 친구들보다 한 단계 낮은 레벨을 들어요.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다른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다 뭐는 하던데 저는 영어가 아직까지도 걸림돌이에요. 저도 비교하는 게 저한테 안 좋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한국에서도 자꾸 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미국에 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제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비교돼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애들과 비교를 하진 않았는데 왜 이럴까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교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비교를 무조건 하지 마라 라고 할 순 없는데,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사실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부러워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열등감만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비교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쟤는 되게 이렇게 하네? 멋있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도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수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영어를 잘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단 가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무조건 하나를 가입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소셜라이징 스킬도 늘 거고 영어도 같이 늘 거니까, 다른 사람이랑 뭐 너무 비교한다고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언젠가는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자기가 미래의 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스페인어권 나라에 이민 온 지 2년 정도 된 고등학생이에요. 정말 스페인어로 인사 정도만 안 상태로 이민을 왔고 바로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일반 학교에 들어왔어요. 적응이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언어도 친구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이들하고 언젠가는 완전히 섞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여기 친구들과도 점점 친해지고 있고 함께하면 즐겁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의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일단은 고등학생이시고 스페인어권 나라에 너무 무지한 상태로 일단 오셨다고 했잖아요. 인사 정도만 하는 상태로 오셨다 했으니까 잘 적응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과 언젠가 완전히 섞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유학생이라든지 미국에 살고 있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항상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they don't know where they actually belong to. They're too American for Koreans and they're too Korean for Americans. 약간 이런, 나는 한국인인데 한국인 친구들한테 가면은 넌 너무 미국인이야 라는 말을 듣고, 미국인 친구들한테 넌 너무 한국인이야 라는 이런 이유로 어디에도 뭔가 이렇게 딱 섞이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귄 친구들도 내가 진짜 얘네랑 정말 마음 터놓고 있는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만 이런 친구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얘네랑 섞일 수 있을까? 저는 섞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섞일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섞일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하려면 나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Be surrounded by the people who actually like you and who are ready to accept you as just who you are.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학을 오고 처음에는 한국 친구들이랑 계속 막 연락을 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를 약간 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항상 뭔가 외로운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자기의 이제 깊은 속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완전히 섞일 수 있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3월 초에 북미에 취업하는데 혹시 꼭 챙겨가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현지에서 못 구한다 또는 이건 한국에서 챙겨가야 저렴하다 하는 것들이요. 저는 일단 렌즈, 말하신 것처럼 렌즈, 그리고 안경을 꼭 맞추세요. 여분으로 안경을 맞추세요. 이건 정말 저의 조언인데 우리 같은 이렇게 시력 안 좋은 사람들은 안경 렌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는 게 훨씬 싸고 특히 저처럼 난시나 근시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꼭 한국에서 안경을 무조건 맞추시고요. 렌즈도 무조건 사세요. 왜냐면은 컬러 렌즈 같은 것도 한국이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이 많고 그냥 투명 렌즈 이런 도수 있는 거 미국에서는 무조건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야 돼요. 그 무조건 의사의 그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야지 렌즈를 맞출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맞출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저는 한국에 갔을 때 대량 구매를 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미국에서 네일을 그렇게 잘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파츠가 다양하지가 않아. 그래서 동대문 시장 가면은 네일 파츠 진짜 많이 팔거든요. 싸고 셀프 네일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제 젤 네일만 받고 그 위에 자기가 직접 파츠를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다이소 같은 데서 그런 가정용품 같은 거 많이 사오세요. 이제 잘 구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베이킹 하시는 분들 베이킹 팬이라든지 이런 틀 접시 같은 거 한국에 훨씬 이쁘고 싼 게 많아요.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유학 2년차 고등학생인데요. 저는 대학 준비를 위해 AP 수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제가 유학을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영어 실력이 언니처럼 유창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못 듣게 하세요.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 고민을 제가 진짜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저도 9학년, 10학년 때 더 AP를 많이 듣고 싶고 지금 듣는 수업보다 어려운 수업을 듣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특히나 이제 저같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못 듣게 한다든지 유독 더 걱정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스케줄 짜주시는 선생님 이름이 메리디트인데 이제 메리디트 오피스를 많이 갔어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AP를 했었기 때문에 AP를 더 많이 듣는 게 확실히 더 유리하긴 하죠. 그냥 선생님들 말고 이런 학교 카운슬러들이나 이런 어드바이저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하는 게 솔직히 제일 전 좀 떨렸었어요. 영어도 이런 좀 프로페셔널한 자리에서 제가 친구들이랑 하는 영어처럼 뭐 왓츠업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AP 수업을 선생님이 3개만 듣게 해요. 근데 저는 막 5개를 듣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역할은 이제 저는 고등학교 학생, AI의 역할은 아무래도 학교 카운슬, AP 수업을 5개 이상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특히나 학교 카운슬 아니면 어드바이저 아니면 교수들한테는 무조건 첫 번째는 respect, 그 다음에 appreciation 이 2개를 보여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First of all, thank you for making time to arrange a meeting with me. I really appreciate your insight as I work to plan my courses.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인정을 한다 이런 거를 강조해주면 훨씬 더 대화가 스무스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You're very welcome. I'm happy to help. What courses are you considering for your AP classes? I would like to take AP Computer Science, AP Environmental Science, and AP US History. I've consistently earned strong grades in my current AP courses, such as AP Calculus AB or AP Chemistry and AP Biology, and I've been able to manage the workload effectively. That's impressive. It sounds like you're very dedicated.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픽이라는 영어 학습 어플의 AI 프리척 기능인데요. 어포인먼트 가기 전에 이걸로 한번 연습하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제 생각에 긴장감도 덜 수 있고 긴장하다 보면은 얘기할 때 주제가 뭐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좀 셀 수 있잖아요.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제가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 있겠죠. 여기에 별 표시가 있는데 이 별 표시를 누르면 피드백이 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뭐 문법이 틀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자주 쓰거나 원어민들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추천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프리턱 이후에 이 복습 레슨을 통해서 틀렸던 문장들도 학습하면서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자분도 너무 떨지 마시고 어드바이저한테 가서 꼭 AP 수업 원하시는 대로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듣는 동안 사실 AP 수업을 저도 이제 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해가지고 들었다가 후회한 적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이제 시간을 아껴서 잘 쓰시고 고등학생이니까 또 재미도 있어야죠. Don't miss out all the fun and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in high school.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미국 온 지 2달쯤 됐어. 근데 스몰톡 너무 힘들다. 룸메들이랑 말 좀 트고 싶은데 영어를 맘대로 하지 못하니까 대화가 끊기는 느낌이기도 하고 스몰톡 주제를 만드는 것도 힘듦. 스몰톡 많이 해야 영어도 많이 는다던데 그래도 지금 연구실 사람들이랑은 대화 많이 하기도 하고 아직 2달이니까 나중에 늘겠지? 그리고 연구실 사람들 말고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직 2달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겠지? 나경이 고등 때부터 유튜브 진짜 잘 보고 있어. 지금도 심심하면 정주행 존나 해서 영상 너덜너덜해짐. 새로운 영상 많이 올려주실 때 2달 되셨으면 되게 얼마 안 되셨
있긴 한데 그래도 걱정은 되시겠죠, 아무래도. 스몰톡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의미가 많이 없으면서도 또 안 하기는 좀 그런? 왜냐면 스몰톡을 하다가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스몰톡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는데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적도 많아요. 되게. 스몰톡을 한다고 또 막 친구가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처음 오신 분들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아까 썼던 스픽 앱으로 미리 스몰톡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배울 수 있거든요. 연습도 해볼 수 있어서 사연자분이 다른 연구소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말을 걸기 전에 이 스픽을 이용해서 해보시면 훨씬 덜 떨리고 스무트하게 대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대학 캠퍼스 영어 1, 2 이렇게 있거든요. 어학연수나 뭐 유학이나 교환학생 이제 수업 첫날에 시도해보면 좋을 스몰톡 같은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런 수업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양인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인은 별로 없고 중국인, 일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유. 그래서 제 친구 무리에 저만 한국인들인데 자기 나라 언어로 종종 얘기하는데 그럴 의도가 아니어도 약간 소외감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최선이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중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보통 이제 그 프렌드 그룹이 미국 애들이랑 같이 많이 놀았고 기숙사에 중국인 여자애들이 좀 있었는데 걔네랑도 친하게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랑 같이 친하게 지냈을 때 저희가 룰을 만들었어요. 무조건 English라고 하면은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 둘끼리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중국어로 얘기하면 상관이 없지만 뭔가 다 같이 밥 먹고 있는 자리나 아니면 이게 다 같이 뭔가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 둘만 중국어를 쓴다든지 이러면 사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친구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영어를 써달라고 했는데도 안 써주면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친구들 배려심이 없는 거죠. 이 사연자분이 다른 친구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베스트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직접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입 닫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언니는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있었을까요? 또 현지 음식이 입에 잘 맞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향수병이 있었죠. 사실 저는 첫 해에 갔을 때 제가 홈스테이에 살았는데 어머니 분이 요리를 주로 하셨는데 요리를 잘 못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맛이 정말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때 거기 1년 동안 살면서 거의 한 10kg가 빠졌었나? 그리고 이제 제가 살던 곳이 굉장히 시골이어서 막 H마트 이런 것도 한 2시간 반은 차 타고 가야 있었고 그게 되게 안 맞았어서 되게 향수병이 왔었죠. 저도 막 진짜 한국 음식 먹고 싶고 한국 친구들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정이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포기하고 대신에 얻은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버틴 거죠. 버틴 거고. 사실 요즘은 한국 음식이나 한국 뭐 그로서리 배달 너무 잘 돼. 그냥 앱으로 시키면은 바로 진짜 쿠팡만큼 빨라요. 하루 이틀이면 거의 다 와요. 웬만한 미국 지역은 거의 다 오거든요. 요즘은 되게 세상이 너무 좋아졌고 옛날에는 그런 게 전 없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위 아니면 울타리 아니면 H마트 아니면 야미바이 이런 데서 그냥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이제 뭐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건 있겠죠. 가족들이 보고 싶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런 건 사실 견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유학 온 지 반년 정도 됐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남친을 사귀고 싶어요. 에? 영어 잘 못해도 남친 사귈 수 있죠. 거기 가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면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인이 아닌 다른 뭐 미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영어를 잘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연애라는 거는 뭐 육체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파트너가 아닌가, 연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와 깊은 대화를 할 정도의 영어 실력 정도는 그래도 갖춰야 어느 정도로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밖에 못하는 외국인 남친을 사귀고 싶다. 이거는 사실 내가 더 샘플쌤이 안 되는데 뭐 미적분을 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베이스는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남친 사귀고 싶다는 목적으로 유학을 가는 것보다도 그냥 I just wanna have a good time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연애하고 싶어서 미국에 왔다는 거를 어필을 한다면 그런 의도를 보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단은 가서 재밌게 사시다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자기 전에 가볍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자, 고민 상담소를 열어봤는데 이제 제 찐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이니까 이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 없이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계신 뭐 여학생, 이민자, 뭐 교환학생분들도 다월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스픽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혜택 받으시고 스픽으로 영어 공부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스픽에는 특별히 불꽃 달력이라는 이 동기부여 시스템이 있는데 매일매일 스픽으로 공부하면은 이 불꽃이 끊기지 않게 돼요. 다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2월도 여전히 새해이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